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민사법 완전정복 20분 동안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실종선고부터 시작하는데, 실종선고제도는 생사불명 상태에 있는 자가 사망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인데, 이를 그대로 두면 그 재산을 상속시킬 수도 없고, 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재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실종선고에 의해서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존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종선고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먼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것, 당연하겠죠. 생이 분명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사가 분명하면 사망한 것이니까 사망 처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을 것. 여기서 생사불명은 상대적인 생사불명을 의미한다는 것. 즉 실종선고 청구자와 법원에게 생사불명이면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청구자와 법원에게만 생사불명이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죠. 또 이 청구권자 법원 이외에 자가 이 사람이 죽은 사실을 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생사가 분명하겠지만 청구자와 법원에게는 생사불명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가족관계 등록부,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지만 실제 이 판례를 보면은 과거 호족부 시절입니다. 호족부 상에,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사망으로 기재된 자가 있다면은 사망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실종선고 기산점, 최후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보통 실종 일반적으로 5년이고, 특별 실종, 예컨대 전쟁 실종이나 선박 실종, 항공기 실종, 위난 실종, 이런 경우에는 그 위난 종료 시부터 1년, 기간이 좀 짧죠. 어떤 보통 실종 기산점은 부재자의 생존이 확인된 최후의 시기, 그때부터 기산한다는 거고, 최후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고, 특별 실종의 경우에는 전쟁이라면 전쟁이 종지한 때, 사실상 전쟁이 끝난 때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 그런 정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는 거. 단지 옆집 아저씨, 사실상 이해관계,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 하시고, 검사도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실종선고 청구 시에 법원은 6개월 공시채고한다는 거,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다고 신고하든지, 아니면 사망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실을 신고할 기간 6개월을 둔다는 거.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실종선고를 하는데, 실종선고가 되면은 그 공시채고 만료시가 아니고 실종기간 만료한 때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실종선고시가 아니고 실종기간 만료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 종래, 주소, 거소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상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당연하죠. 이 사람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면은 그쪽에서 당연히 이 사람은 형사범죄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어쨌든 다른 쪽에서 살아있으면은 그쪽에서는 또 사법적 관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데, 결혼을 하고 며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없었답니다. 부인은 계속 그 집에 살고 계시고,
근데 뭐 30년 이상인가 지나가지고 이 남자분이 다시 이제 그 집에 돌아왔는데, 그 뭐 대충 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은 그분이 그 결혼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길을 나가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기억을 잃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30년 정도를 살다가 또 우연찮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 약간 기억이 돌아왔겠죠. 그래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돌아온 사건이 유튜브에 있는데, 하여튼 뭐 그때 실종 선고를 안 하고 또 그 분이 뭐 소식 없는 때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루어졌고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은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법률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기간들을 개인이 무리를 써가지고 변경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다, 간주한다는 의미이고, 이때 이걸 의제 조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의 증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 즉 실종 선고를 받아서 사망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실종 선고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고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실종 선고 취소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실종 선고 취소 요건을 보면은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살아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선고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때. 왜냐면은 상속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법원은 본인, 살아 돌아왔으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 실종 선고를 취소하면은 이거는 민법상 일반적인 취소와는 다르지만 실종 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처음부터 실종 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룬다는 거. 그 정도 하시죠. 예외. 그러나 그 원칙을 뭐 획일적으로 관철시키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종 선고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입니다.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 이때 이 선의 청구권자하고 청구권자만 선의이면 되는가, 아니면 거자하고 거래한 자까지 뭐 선의여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두고 뭐 쌍방선의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현존 이익 반환이고, 악이라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된다는 것. 이걸 두고 전 손해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다른 권리 취득 요건이 있다면, 갖춰져 있다면, 취득시효라든가 선의취득 이런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거에 따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입증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한 것이 있는데, 인정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재 또는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 시업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쪽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일어났는데, 뭐 수재 또는 화재, 기타 사변으로 뭐 좀 끔찍한 말이긴 하지만 사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개연성이 아주 높지만
그래서 TV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실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민법상 실종자라면 실종 선고 받은 자를 말하겠죠. 그런데 TV에서 뉴스에서 어떤 과거 사고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저 끔찍한 사고가 여러 있었죠. 어떤 수재, 화재, 건물 붕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조사를 해서 사망 보고를 하면은 이 경우에는 그 사망으로 추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표를 간단하게 해놨는데, 실종 선고, 이거는 법원이 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인정 사망은 행정관청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거고, 다음에 기간과 관련된 거 살짝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실종 선고의 경우에는 간주, 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인정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건물 붕괴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처리되어서 사망의 강력한 추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면은 번복된다는 거.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가지고 번복된다라는 거. 동시 사망의 추정,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동시에 사망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은 당연히 이 추정은 번복됩니다. 과거에 괌인가 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사람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법인이다 라고 한다는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쨌든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상으로는 법인 설립 등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뜰른가가 등기해달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분들이 비영리 법인 설립과 관련되는 절차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 관련된 일반적인 행위는 행정사분들이 대행을 하는데,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라야 가능합니다. 일단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다루어지는 거다. 법인의 본질, 법인 의제설, 법인 실제설이 있는데 무시합니다. 순전히 이론상의 이것이고, 과거에 공부할 때는 참 이것 때문에 법인 의제설을 따를 때는 그때 대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인 실제설을 따를 때는 그때 대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이론적인 거는 거의 중요시하지 않고 판례 위주로 그냥 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법인, 거기 봤을 때 이 법인에 외국 법인도 있고 내국 법인도 있죠. 외국 법인은 또 그 외국 법제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누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의 법인격을 부여한 겁니다. 거기에 비영리 사단법인, 요거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이 적용됩니다. 영리사단법인에는 민사회사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있긴 하지만 상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이 관장을 하고, 옛날에 사법시험 쪽에 객관식 문제로 민법에도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런 게 옳은 지문으로 처리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민사에서는 민법에 있지만 상법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민사에서 영리사단법인인데 민법에 규정은 있다는 거. 일단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위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이거는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전부 비영리법인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설립주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그냥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준칙주의는 요건을 구비하고 성립 등기를 하면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일단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민사회사 상법이 적용됐다 했죠. 영리회사로서. 그다음에 상사회사, 노동조합 등이 있고 그 외에 인가주의, 인가를 받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협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각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민법에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특수법인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별도로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 부분 행정부서에서 관장하는 부분을 행정사들이 대행을 합니다. 그 서류가 다 구비되어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자체는 법무사가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는 또 법무사 자격이 있어야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주의, 민법상 법인은 법조문상 허가를 받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다 포함되고 학교법인도 당연히 비영리법인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허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객관식 공부할 때, 사법시험 공부할 때 이런 거 갖다가 참 목숨 걸고 어떻게 외워볼까 했는데 그게 시험에 떨어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지. 나올 테면 나와. 찍고 넘어가지 이라고 되는데 나오지도 않은 걸 갖다가 모든 교과서의 문제집에 오만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참 옛날에는 이런 거 외우다가 버리다 보니 또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시험 공부할 때 나오면은 하나 찍고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법을 조문 하나 외우고 판례 하나 외우는 게 법 공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거지. 지엽적인 판례 하나 외워가지고 문제 풀게 만드는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아마 지금 민법을 객관식으로 내는 문제 쪽에 그런 문제들 있을 겁니다. 아유, 그런 거 틀려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민법은 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일단 규정을 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함 뭔가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설립주의를 일단 배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대표적인 거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해놨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데 비영리사단법인의 성립 요건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많이 길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5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